안녕하세요. 네. 저희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산 세월보다 미국에서 산 세월이 더 많아졌어요. 네. 근데 그런 세월을 살아오면서 지금은 이제 부록을 훨씬 더 넘겼거든요. 근데 엊그저께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도 희망 세상 만들기란 그런 표어가 있듯이 저에게 꿈과 희망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이 나이에. 저도 모르게 안주하는 그런 거에 꿈과 희망, 난 그냥 오늘이 내일 같고 또 내일도 오늘같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를 보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 물론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제 저기에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야 그때 내가 이걸 알았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어렸을 때 몰랐던 거를 지금은 아는 게 있잖아요. 그것처럼 제가 좀 더 나이가 먹어서 내가 그때 이렇게 안주하지 말고 뭔가를 했으면 또 다른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될까 봐.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런 게 있죠. 네. 우리가 어릴 때 몰라서 지금 약간 후회되듯이 지금 몰라가 미래에 후회될 만한 일들이 있죠. 그랬을 때 지금 그냥 안주하는 게 나중에 정말 후회를 하게 될까? 오늘 하루하루 생각하고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사는 건 좋은 거예요? 나쁜 거 아니에요? 그쵸. 굳이 남에게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맞춰야 되는 건 아니죠. 아이고 그거 20살이 넘었으면 내 맘대로 살면 돼요. 부모 말도 들을 필요 없고 선생 말도 들을 필요 없고 내 맘대로 살면 되는데 네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. 내가 살고 싶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사는 건 좋은데 남을 죽여서는 안 된다.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. 내가 이익을 추구하는 건 어떤 짓을 해도 좋아하는데 남을 손에 끼쳐서는 안 된다. 내가 사랑하고 행복한 건 좋은데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. 성추행하기, 내 좋다고 남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 다음에 내가 말할 자유는 있지만 남을 말로 괴롭혀서는 안 된다. 이 네 가지만 빼면 인간은 어떤 짓을 하고 살든지 나도 남 눈치 보고 살 필요 없고 남 일에도 간섭할 필요가 없다. 남을 해치지 마라. 남을 손에 끼치지 마라. 남을 괴롭히지 마라. 남을 속이지 마라. 남들이 저한테 하는 건요.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그것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관여할 필요가 없다. 그게 아닌 문제는 내 자식이라도 그게 아니면 그냥 지 알아서 살도록 두고 내 부모라도 그게 아니면 지 알아서 살도록 놔두는 게 좋아요. 만약 학교 선생님이 애들 수업 시간에 존다. 그럼 이 네 가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? 수업 시간에 졸고 있다. 안 들어가잖아. 그죠? 내버려 두면 돼요. 수업 시간에 잔다. 내버려 둬야 돼요. 성적이 떨어졌다.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? 안 들어가지. 놔두면 돼요. 성적이 떨어진 건 어쩌면 다른 애들 성적 올려준 효과도 있어요. 그것도 괜찮아요. 복 짓는 거예요. 근데 수업 시간에 떠든다. 이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. 수업 시간에 떠들면 다른 아이들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럼 이건 선생님이 지적을 해줘야 돼요. 너 말할 자유는 있지만은 다른 애 수업을 방해할 자유는 없다. 그러니까 떠들지 마라. 그래도 떠들고 싶다. 그러면 밖에 나가서 떠들어라. 이렇게. 이거는 엄마나 부모가 딱 그걸 원칙을 지켜야 돼. 근데 우리 지금 한국,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예를 들면 장난감 가지고만 다른 애 걸 뺏었다. 그럼 우리는 어떠냐? 아이고 그냥 맛 좀 가지고 놀고 싶도록 놔둬라. 이렇게 식으로 하잖아요. 공부 못하고 이건 엄청나게 야단치면서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엄마나 학교 선생님마저도 인간으로서 사는 가치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학교 폭력이라는 게 학교 폭력이 별거 아니에요. 딱 네 가지예요. 남의 때리거나 물건 뺏거나 성추행하거나 욕설하거나 이 네 가지예요. 이 네 가지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. 인간 사회의 범죄라는 것도 다 이 네 가지에 들어갑니다. 크게 나누면.
여기 이제 종교에서 계율에 술 먹고 취하지 말라는 게 하나 포함되거든요. 근데 이건 핵심은 아니에요. 근데 왜 이게 들어가느냐? 술을 먹고 취하게 되면 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취하게 되면 이 네 가지 범죄를 다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. 취하게 되면. 그래서 술을 먹지 마라 하는 거는 취했다 안 취했다가 구분이 확실히 안 되니까 아예 먹지 마라고 하는데 핵심은 먹지 마라가 아니에요. 먹고 취하지 마라거든요. 술을 먹고 취하면 욕설하기 쉽고 술을 먹고 취하면 성추행하기 쉽고 성추행이 신문에 나는 것마다 그냥 맨정신에서야 다 술 먹고 취해가 있어요. 다 술 먹고 한잔하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해서 생긴 문제 아니에요. 이게 아닌 거는 가능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관여할 필요도 없고, 그러니까 아까 어머니가 우리 딸이 결혼을 안 했다. 이건 아무 문제도 없는 거니까 그건 놔두면 돼요.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자기 자유니까. 그리고 내 하는 행동도 남이 뭐라 그래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. 그러니까 그런 인간은 자유롭게 살도록 돼 있는 존재예요. 이걸 지나치게 규제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행복을 장애하고 창의성을 장애할 수가 있다. 그래서 이제 도덕이라는 거는 다 따지고 보면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도덕이 잘못된 남녀 차별한다 이런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? 기본적으로 보면 이 네 가지의 범주에 벗어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. 이 네 가지의 범주에 벗어나면 그 도덕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돼요. 모든 윤리 도덕은 생태윤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생태윤리를 거스르는 윤리가 있다면 그거는 오래 못 가요. 보편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. 어떤 이론이 법 진리가 되려면 그럼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.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돈 많은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든지 여자에게만 적용이 된다든지 가난한 사람만 적용해 이러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 나가면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본인의 질문을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. 그거는 왜 그냥 사람들이 나이가 있으니까 뭐 너는 꿈이 있어야 된다, 희망이 있어야 된다. 어린애도 아니고 그쵸? 하루하루 안주하고 살아가도 그냥 그렇잖아요. 내 마음이 내가 편하다는데 그러니까. 그럼 남의 시선에 토끼가 꿈이 있어서 살까? 다람쥐가 꿈이 있어서 살까? 그러나 토끼와 다람쥐는 꿈이 없지만 괴로워는 안 하잖아요. 낙담하고 자살하고 이래는 안 하잖아요. 근데 왜 인간이 꿈이 없는 건 문제가 안 돼요. 그러나 막 괴롭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라는 거예요. 이게 짐승보다 못하니까. 아시겠습니까? 아까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지만은 그러나 아기를 낳아서 키우지 않는 거는 이거는 짐승도 안 하는 짓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 이러듯이 꿈이 없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건데 괴로워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라는 거예요. 이건 짐승보다 못한 태도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꿈이 없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그럼 꿈이 있는 게 문제냐?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. 그 꿈이 있든 없든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꿈이 있으면 어떠냐 하면 사람이 조금 생기가 돌죠. 조금 더 도전을 많이 하고 꿈이 없으면 좀 편안하죠. 근데 꿈이 없는 게 무슨 잘못이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. 괜찮아요. 아무 문제 없어요. 감사합니다.